자, 하자. 네. 자, 어떤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A 호수로는 5시간, B 호수로는 8시간이 걸린다. 저거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아까 그 여러분들 게임 캐릭터 키우는 이 일과 관련된 개념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랑 뭐를 곱한다 했어요? 특정 시간 동안 한 일회양의 비율. 이 시간의 단위는 일, 시간, 분, 초 다양하게 나온다 했죠. 보통 일 또는 시간으로 나오죠. 그래서 특정 시간 동안 한 일회양의 비율에다가 뭐를 곱한다? 일을 한 시간을 곱했을 때 100%에 해당하는 일을 해결을 했다. 저 니네한테 이걸 어떻게 이해시켰어? 게임 캐릭터를 레벨 하나 올리는 거. 그거 이해를 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미지수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안 나와 있어요. 라고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A 호수로는 5시간, B 호수로는 8시간 걸린다. 이거 아까 나왔던 거랑 비슷하죠? 이거 맞지? 비슷하죠? 자, 근데 A 호수로 100% 게임 레벨업 채우는데 5시간 걸린대. 그러면 1시간 동안 퍼센트로는 5분의 100, 그래서 20%고 식으로는 5분의 10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뭐라고요? A 호수로는 1시간 동안에 이만큼의 일에 비율을 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B 호수는 마찬가지로 8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8분의 1 시간당 8분의 1의 비율을 해결을 한다. 그럼 얘도 결론은 이건 준 거야. 보나 마나 시간이 안 나와 있을 거야. 찾아볼래요? A 호수로 이용하여 물을 채우다가 B 호수로 함께 채웠더니 총 4시간 걸린 거죠, 이거. 과정을 잘 들어. A 호수만 써가지고 물을 채우다가 도중에 B 호수도 같이 했대. 그럼 이건 같이 일한 거지. 그럼 순서가 어떻다고? A 호수로만 물을 채우다가 A와 B를 함께 써가지고 다 했다 이거잖아. 자, 이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안 나와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까 예측했잖아요. 특정 시간 동안에 일하는 양의 비율은 나와 있어요. 네. 시간이 안 나와 있다고 그랬죠. 예언했죠. 그럼 네. 보십시오. A만 썼을 때 일한 시간도 안 나와 있고요. A와 B를 함께 쓴 시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모르는 게 2개인데요, 쌤? 근데 1학년 문제에서 모르는 게 2개가 나오면 무조건 미지수는 하나밖에 못 쓰잖아. 네. 미지수를 하나를 써서 얘를 미지수를 썼다. 그럼 얘는 저번에 한 얘기죠. 여기서 쓴 미지수를 써서 새롭게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결론은 1타 쌍피. 하나를 x로 하고 다른 건 x를 써서 식으로서 나타내는 방식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잖아. 얘랑 합쳐서 12개네. 여기 있는 게 x개면 얘는 몇 개야? 12 빼기 x개. 맞지? 그런 식으로 미지수 하나 쓰면 2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1차 방정식에서 어떤 패턴? 모르는 게 2개 있을 때. 지금은 뭐를 모른다고요? A만 썼을 때 시간, A와 B를 같이 썼을 때 시간 2개를 모른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난 이렇게 하려다. 둘 중에 하나를 x로 넣으면 되겠죠. 얘가 x라면 얘는 어떻게 나타내야 돼? 거기 보면 전체 시간이 4시간이야. 야, 그럼 내 말은 그거야. 이게 x시간이면 얘는 4 빼기 x시간 이랬겠지. 얘가 x라면 얘는 4 빼기 x시간 일을 했겠죠. 괜찮나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A 호수 시간당 5분의 1을 했고요. 일하는 시간 x 맞나요? 근데 A와 B가 함께 한 건 아까 더하기 한다 그랬었잖아. 그 말은 A가 1시간 동안 하는 거, B가 1시간 동안 하는 거에다가 뭐를 곱해? 일한 시간 4 빼기 x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뭘 한 거야? 100% 해결을 한 거라는 거죠. 보라색 갖고 식세하면 어떻게 하면 돼? 오빠 어떻게 하긴 A만 쓴 게 4 빼기 x시간인 거잖아. 내가 왜 2가지 보여준 줄 알겠니? 자, A는 5분의 1이야. 몇 시간 동안 일했어요? 4 빼기 x. A와 B가 함께 일한 시간은 보라색 기준으로는 x시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꼭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둘 중에 뭐가 유리할까요? B 호스를 사용한 시간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생각. B 호스를 사용한 시간은 어디 있어? B 호수는 여기서부터 등장하지? 맞아? 그러면 이걸로 식을 세웠으면 답은 뭐야? 4 빼기 x시간이잖아.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A 호스를 사용한 시간은 몇 시간이야? 당연히 처음부터 쭉 썼으니까 걔는 4시간이지. 맞지? 그럼 B 호수만 사용한 시간은 이거지? 맞죠? 그러면 보라색과 파란색 중에 누가 유리한 거야? 보라색이 유리한 거야. 이게 답이잖아요. 이해됐니? 자, 어쨌건 구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 안 해준다? 할 수 있죠? 자,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14번 할게요, 이제. 잘 정리하고. 자, 해도 되니? 자, 이건 표각도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러 가지 그래프라는 거 했어요. 띠그래프, 원그래프, 그림 그래프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원그래프나 띠그래프는 백분율로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백분율로서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서 장점이 뭐냐? 누가 더 비중이 높고 누가 비율이 낮고 몇 배 크고 몇 배 작은지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크기 비교하기가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자, 근데 그 표를 보니까 수력 및 기타가 3%, 원자력은 35%. 난 근데 화력은 어떻게 써 있어? 선생님 누구 왔어요? 200. 뭐야? 왜? 지금 안 필요하잖아. 숙제 채점 먼저 해. 너 5회 시험 봐야 돼. 5회. 자, 여기 보니까 수력 및 기타와 원자력은 퍼센트로 나와 있는데 화력은 실제 값이 나와 있죠. 네? 네. 그때 자 물어본 건 뭐예요? 원자력의 전기 생산량은 몇 테라와트 시인가? 뭐 이렇게 써있는데 단위가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이 문제는 단위를 뭐 바꿔서 풀고 그래야 되나 일단 그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고 이때 이제 계산하는 방법도 다 나와 있어요. 10에 16, 12제곱을 곱하면 된다 뭐 이렇게 써있는데 원자력만 물어봤어요. 자, 원자력 몇 퍼센트? 35%죠. 그럼 이게 꼭 방정식으로 해야 되냐? 그건 아닌 게 원래 니네 백분율 여기서 계산할 때 다 어떻게 계산했어? 뭐에 대한 뭐의 양이야? 원자력이 35%라는 건 뭐에 대한 뭐의 양이야? 전체 전기 생산량에 대한 다시 전체 생산량에 대한 원자력 전기 생산량이겠죠? 네? 그걸 계산했더니 35%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봐. 원자력이 35%고 기타는 3%인데 초딩도 할 수 있겠네. 화력은 몇 퍼센트예요? 다 더해서 몇 퍼센트예요? 60이요. 다 더하면 100%죠? 다 더하면 100%. 다 더하면 100%고 자 이거 3분이랑 35%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게 몇 퍼센트야? 62요. 자 38% 빼면 되니까 62%죠? 네. 됐니? 네. 물어본 게 뭐라 그랬어요? 원자력의 실제 생산량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어떻게 세울래? 화력은 62%인데 이것의 실제 전기 생산량이 279잖아요. 자, 이렇게 써야 되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62%에 해당하는 전기 실제 생산량이 이거야. 근데 물어본 게 뭐야? 원자력 전기의 실제 생산량을 물어봤지. 네? 그럼 미지수는 일단 두 번째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건 초등학교 문제잖아. 여러분 배운 걸 총 동원해보세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비례식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 62%일 때 279W면 35%일 때는 얼마예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제일 무난한 게 이거 아니니? 다시 62%일 때 279TW면 35%일 때 몇 TWh예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괜찮? 근데 이거 약분 되냐 이거? 아니요? 되는 거 같은데? 31로 해봐. 31 곱하기 9 하면? 맞네요. 그렇죠. 31 곱하기? 2요. 응. 그럼 200? 그네요. 야 계산은 너가 잘해야지. 맥스는 이게 소수 나오네. 2분의 자 9, 5, 45 9, 3, 27 이렇게 되니? 2로 나누기 어디 있어요? 150 5점? 아닌데? 7.5죠. 7.5. 답은 5번입니다. 이게 뭐 1차 방정식인 거예요. 초등학교 문제지. 그치? 자 빨리 정리하시고. 자 빨리 합시다. 20분 남았어요. 20분 뒤에 시험 봐야 돼. 이거 다 해야 돼 이거. 자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죠. 첫 번째 눈에 띄는 거. 그래프 위의 점이 뭐야? 마이너스 2,4네요. 그럼 생각. 그래프 위의 점은 뭐기 때문에 대입이 가능하다? 방정식의 형과 똑같기 때문에 대입해도 된다. 근데 내가 아까 반비례 그래프는 대입을 꼭 할 필요가 없다고 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x좌표와 y좌표의 곱이 분자 숫자랑 똑같다 그랬죠? 마이너스 8이지? 암산하라고 이런 거는요. 얼마? 마이너스 8 써? 그럼 19 했잖아. 그 다음에 뭘 구하래?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 대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얼마? 8.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2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a 값은? b 값은? 요거네. 더하면 4죠. 하나도 안 어렵지? 그렇지? 자 오늘부터 다시 알면 된다고.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와우. 선생님? 네? 화장실 갔다 올게요. 갔다 오세요. 자, 시간 없는 관계로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맞아요. 자, 이 문제 풀이는 사실은 좀 편법까지 풀이면 풀이가 조금 빠른 게 있는데 그건 좀 니네들한테 이해시키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정석적인 풀이만 한번 해볼게. 왜냐면 조금 편법적인 풀이는 선행을 좀 나가야 돼. 2학년 2학기 거 도형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은 좀 알려주기가 곤란하고 정석대로. 근데 여러분은 이제 서술형 세대이기 때문에 편법 풀이는 객관식에서만 해야 되고요. 원칙적인 풀이는 서술형에 써야 된다고. 그럼 지금 말하는 건 뭐야? 서술형 풀이, 원칙적인 풀이니까. 자, 넓이가 2등분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럼 일단 여러분 틀렸을 거야 아마. 잘 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나요? 지하나? 이쪽 가로의 길이는 8.
세로의 길이는 9 빼기 7이지. 그럼 7 곱하기 4니까 28이지. 그럼 내 말은 뭐냐면 28인데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넓이가 14인 거는 했었어야 된다고. 이건 정말 했었어야 돼. 오케이? 맡길 수 있어. 자, 근데 이 문제가 살짝 어려운 거라고 했잖아. 이거 2학년 시험 문제도 나와. 실제로. 물론 그때는 1차 함수 개념이라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간단한 그래프가 아니라 좀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이 풀이가 지금 내가 말해주는 풀이가 현재 2학년의 시험 대비 풀이랑 똑같아요. 왜? 걔네도 소수령 세대야 얘랑 똑같이. 그래서 걔네한테도 편법 안 알려줘. 어떻게 해야 될까?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선생님이 패턴을 무조건 정해드렸죠.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그래프를 그렸어요. 두 번째가 뭐였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죠. 그 도형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도형의 뭐라고요? 꼭지점의 좌표 구하세요. 세 번째가 뭐였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한 궁극적인 이유는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계속 말한 x축 방향 선분, y축 방향 선분. 맞니? 맞니? 자, 그래서 좌표를 이용해서 뭐를 구한다? 선분의 길이를 구합니다. 오케이? 그럼 마지막에 뭐 하면 돼? 넓이 구하면 돼. 중2도 중3도 이렇게 푼다고 해, 이 사람들은. 자, 근데 이 문제는 다 똑같은 패턴이야. 보통 같으면 넓이 구하세요로 나와요. 그게 제일 쉬운 거야. 근데 지금 어때? 또 답을 주고 조건 안 주지. 아까 말한 전형적인 뭐예요? 기본적인 우리가 문제 유형 풀이에서 조건을 빼먹고 답을 알려주는 뻔한 응용 패턴입니다. 이런 게. 식이 나와 있지 않지. 그럼 응용인 거야, 무조건. 하지만 풀이가 크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럼 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니네 내 말은 그거야. 야, 잘 들어. 여기가 만약에 나와 있었어. 나와 있었어. 자, 이것도 너무 큰 거 같아. 2로 해볼까? 이렇게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하면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봐. 4 대입하면 아 이거 너무 크다. 그냥 x로 하자. x 하면 되나? x로 하자. x. 4 대입하면 4지. 잘 들어. 8 대입하면 8이지. 8이지. 네? 그럼 그 다음 꼭지점의 좌표 구할 수 있나요? 확인해보세요. 4,2 맞습니까? 8,2 맞습니까? 네. 이 점의 좌표는요? 4,4 방금 대입해서 구했죠? 네. 그 다음 요 점의 좌표는요? 8,8 방금 대입해서 구했죠? 그러면 세 번째 선분의 길이 구하래. 말로 할 거야. 짧은 변의 길이는 맞니? 긴 변의 길이는 8 빼기 2니까 6 맞니? 높이는 8 빼기 4니까 4예요.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2 더하기 6 곱하기 4 나누기 2 하면 답이라고. 내가 자꾸 비교해서 설명해주는 이유를 잘 새겨들어.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죠? 10을 안 줬어. 그럼 이거 모르죠? 이것도 모르죠? 다 모르죠? 오케이? 대신에 뭘 줬어요? 넓이가 아까 우리 구했더니 뭐였어? 14였지? 14였지? 그럼 방금 푼 풀이를 똑같이 한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니네 아까 4하고 8을 대입하지 않았니? 네. 근데 애들이 대입, 물론 여기 식이 써있어도 넓이 구하는 거 엄청 못하긴 해.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렵게 된 거야. 현실은 넓이 구하세요 잘 못해, 평균적으로. 근데 니네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 나랑 최근에도 많이 했잖아. 근데 식이 안 나와 있으니까 고질병이 뭐야? 어렵게 느껴지니까 평소에 했던 풀이를 안 해요. 뭘 안 해요? 대입을 안 해요. 아까 대입했어요? 안 했어요? 대입 왜 했어요?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야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라고 했잖아.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야 변의 길이를 구한다고요. 근데 식이 안 나와 있다고 안 넣어. 내가 얘기했잖아. 풀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4를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얼마야? 4a죠. 쏘! 이게 풀이야. 8 넣어보세요. 8a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변의 길이 구하라고 했잖아. 첫 번째, 짧은 변의 길이 어떻게 구해? 큰 거 빼기 작은 거 맞니? 네.
y축 방향 선분되니까 뭐의 차를 계산한다? y 좌표의 차를 계산한다. 긴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y 좌표의 차를 계산합니다. 몇 a? 8a 빼기 2. 자,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애들한테. 식이 없다고 못 풀어? 풀이가 똑같은데? 이게 어려운 주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한 번만 딱 극복하면 이건 그냥 똑같이 하면 되네. 이 생각을 하고 풀면 되는 거야. 자, 높이는 얼마야? 이거 똑같죠? 8 빼기 4. 무슨 축 방향 성분? x축 방향 성분. 자, 따라서 나는 넓이를 10을 세워볼게요. 어떻게 돼요? 짧은 변, 긴 변, 높이 나누기 2 했더니 14가 나온 거지? 됐니? 이건 뭐예요? A 문자를 쓴 1차 방정식이죠, 여러분. 자, 더해봅시다. 12A 빼기 4. 자, 이거 2죠? 그럼 여기다 2 곱하면 되네. 아니면, 자, 이렇게 하자. 얘 곱하기 2 남았잖아? 양변을 2로 나눠. 그럼 7이지. 그럼 좌변은 이거고 우변은 이거다. 자, A 구하세요니까 A만 보면 되죠? A는 12분의 11인가 봅니다. 답은 몇 번? 5번이에요. 그 내가 원래 문제랑 다르지 않다는 걸 자꾸 왜 깨우쳐 주는지 알겠어요? 풀이가 다르지 않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상단이다. 웃긴 게. 식이 써있고 넓이 구하세요는 중단이다. 근데 이 패턴이 중2랑 중3이랑 똑같다는 거야. 되게 흔해. 근데 시험 문제?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리니까 잘 된다. 됐어요? 됐어요? 자, 정리하시고. 시험 치니까 몇 분 남았다. 뭐하냐? 정신병자 봐보자.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아프면 정신이 피폐해져. 아니 얘가 캔들 준다 했는데 내가 하나 들었더니 두 개가 겹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넣고 짝 맞았어요. 짱 놀 기분입니다. 자, 갑니다. 네. 24번. 첫 번째 거속시 문제네요. 그렇죠? 근데 뭐 이거 살짝 헷갈릴 수 있다. 뭐 어떤 걸 조건을 주냐면 시속 100km가 더 빠르죠. 시속 60보다. 맞니? 그럼 너무나 당연한 게 동일한 거리를 가면 100km 갔을 때 시간보다 60km로 갔을 때 시간이 더 길겠지. 괜찮아요? 근데 100km로 갔을 때 걸린 시간과 60km로 갔을 때 걸린 시간과 30분 빨리라는 게 결국엔 무슨 뜻이야? 빨리 갔을 때 시간과 느리게 갔을 때 시간에 차를 준 거죠. 네? 뭐라고요? 빨리 갔을 때의 시간과 느리게 갔을 때 걸린 시간에 차를 준 거야. 그러면 내 차는 큰 거 빼기 작은 거지. 그럼 질문. 시간의 차는 누구의 시간에서 누구의 시간을 빼야 돼? 빠른 애가 숫자가 작은 거죠. 이거 내가 조심하라 했잖아. 빠른 애가 숫자가 큰 게 아니지. 이거 편견이지. 빠른 애가 걸린 시간 짧지. 느린 애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러면 숫자의 차를 계산한다는 뜻은 느린 애가 시간은 크죠. 맞아요. 내 말은 그거예요. 시속 60km로 갔을 때 시간에서 뭐를 빼? 시속 100km로 갔을 때 시간이 더 작잖아. 그래서 2시간의 차를 계산하는 게 몇 분? 30분. 자, 근데 주의점. 기억하실 겁니다. 거속시 문제에서 식 세울 때는 기본이 뭐라고 했냐면 계산을 하려면 뭐를 맞춰준다? 어디서 기억이 하나도 없니? 단위를 통일시켜줘야 된다 그랬죠? 무슨 단위? 시간, 킬로미터로 써있잖아. 근데 거기 시간의 차가 분으로 써있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 단위가 안 맞지. 기억해요 안 해요? 이것도 중2, 중3 애들 시험 대비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거 중3도 안 한다. 니네 2시간 더하기 30분 하면 당연히 2시간 반이죠. 근데 단위를 통일해서 써야 된다는 취지에서 봤을 때에는 2 더하기 30해서 32라고 써?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더하기를 못한다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연산을 못한다는 거야. 왜 그래? 단위가 달라서. 오케이? 그래서 2시간 더하기 30분 했을 때 분으로 할 거야? 시간으로 할 거야? 정해서 2시간 반이면 2.5시간이잖아. 분으로 바꾸면
120분 더하기 30분이니까 150분이잖아. 어떻게 했어요? 합쳤지. 어떻게 해야 합칠 수 있었던 거야? 단위가 맞아야지만.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상식이야. 초등학교 때부터 한 거. 초등과정이잖아. 단위 맞추는 게 상식이잖아 이게 니네한테는. 근데 식세할 때 그걸 적용을 안 하고 그냥 30 써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공식이 아니야 이거는 사실은요 여러분. 근데 추천을 어떻게 했어요? 속력에 나와 있는 시간의 단위와 거리의 단위에 맞춰주는 게 식 세우고 계산하기가 어떻다? 편리하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30분이라 하지 않고 난 뭐라고 할 거예요? 2분의 1 시간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제 식 세웠어요. 합시다. 시속 60km로 갔을 때 시간은 뭐분의 뭐였죠? 속력분의 이동거리. 속력분의 이동거리의 차를 계산할 거야. 됐니? 그럼 찾아보자. 시속 60km로 갔을 때 시간은 속력은? 거리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따라서 미지수. 선생님이 말한 미지수의 대의 기준은 뭐다? 식 세울 때 안 나와 있는 것 찾으세요. 맞습니까? 중2, 중3 때까지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겠지? 똑같은 거리가 나오죠. 그랬더니 2분의 1이 된 거예요. 식은 엄청 간단하죠? 주의점은 요거 빼기 요거는 안 됩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둘 중에 누가 커? 양수는 얘가 크지. 왜? 분자가 같으면 분모는 작을수록 크다. 맞아요? 근데도 그런 무식한 인간들이 이러고 있어요. 작은 거 빼기 큰 거였는데 양수가 나오는 아우 완전 네? 밀리버버리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식이죠 이거는? 그런 거 생각해서라도 이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아라. 알았냐? 자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25번. 다 한 거지 그러면. 그치? 네. 그거하고 시험 보면 됩니다. 자 필기 다 하면 풀어줄게. 자 맞은 사람 또는 고쳤다. 맞았거나 고쳤다. 그래? 맞은 거야 고친 거야? 왔어요. 그래? 자 보세요. 잘했습니다. 두 그래프가 교점이 생겼대요. 앞에 보세요. 질문. y는 ax 아직 안 그렸거든? 어떻게 그려야 할까? 교점이 생겼다고 써있죠? 생각. y는 ax면은 정비례 그래프인 거야. 맞지? 근데 그래프가 그려지는 방식은 1, 3, 4분면과 2, 4, 4분면 지나가는 두 가지 패턴밖에 없습니다. 근데 봐라. 이렇게 그리면 반비례 그래프랑 교점이 생겨? 질문하는데 대답을 해야죠. 안 하죠? 교점 안 생기죠?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구나 라고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푸세요. 그랬더니 교점이 두 개가 생겼는데 그 중에 B,5라는 점을 하나 줬습니다. 자, 그럼 둘 중에 어디예요? B,5는? Y좌표가 5잖아. 이거지? 이해되니? 1,3분면 정리해야 되잖아. Y좌표가 양수잖아. 얘는 3, 4분면이니까 Y좌표 음수잖아. 됐어요?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거야. 그래프 문제는 하나라고 틀어져 있으면 막혀 무조건. 그래서 애들이 그래프를 게으려워해요. 단순히 계산해서 극복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이해가 바탕이 돼서 풀어야 돼. 계산이 복잡해? 이거 계산이 복잡해? 물론 이건 방정식이긴 했지만 그래프는 계산이 복잡한 단원이 거의 없어. 분석이 어려운 거야. 자 여기가 P점인 거 이해됐죠?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 교점 문제는 패턴이 항상 크게 똑같았잖아요. 이 점은 정비례 그래프 위에 점이면서 반비례 그래프 위에 점이기 때문에 무슨 테크닉을 할 수 있었다? 반비례에도 대입하고 정비례에도 대입할 수 있었죠. 맞습니까? 네. 이해됩니까? 그러면 B,5를 여기다 넣어보시는데 넣을 필요가 사실 또 없다.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숫자가 내가 뭐라 하다 그랬죠? X좌표와 Y좌표의 곱과 같다 그랬죠. 곱해봐. 5 곱하기 B지. 5 곱하기 B지? 그게 10이야.
B는 얼마야? 2. 예, 근데 또 대입 안 해. 그냥 계산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정비례 그래프에도 교점이니까 대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정비례는 그냥 대입해라. 물론 머리가 좋으면 암산을 해라. 이거죠? 5분의 5분의, 2분의 5죠, 인간아. 아. 맞아. 자, A 구했습니다. B도 구해야 되네? 자, 원점은 0,0이다 써있고, Q점은 B,0이래요. 자, B 아까 구했잖아요. 2라고. 보면 적용을 해보자. 2,0은 어디 있을까요? 좌표의 정의를 생각해보세요. 수선의 발이 좌표라는 거 알고 있죠? 집중. 그러면 2,0은 어딨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 있지. 이게 Q야. 그 다음에 원점은 여기 있습니다. 삼각형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써있어? P, O, Q. P, O, Q. 결과적으로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야. 그래서 틀리셨잖아요. 제일 답답한 부분은 그림 안 그렸을걸? 틀린 사람들. 그랬어요. 그래도 문제가 안 그래도 문제인데 그림을 그렸어야 돼. 왜 그려야 될까?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지 판단이 안 쓰잖아. 이거는 계산해 놓고 판단이 안 쓰는 거야. 내가 도대체 구해야 되는 도형의 정체가 뭘까? 직각삼각형이야. 결론 이 문제의 가치는 그래프를 좀 그리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쉽지 않습니까? 밑변의 길이 얼마야? 2점? 높이는 얼마예요? 5점? 2 곱하기 5 나누기니까 여기는 2분의 그냥 5구나? 2 곱하기 5 나누기죠? 그냥 그래요. 자, A값, B값 다 구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넓이만 쓰는 거구나, 답이. 그쵸? 자, 답이 5인가 봐. 5 맞지? 큰일 났어. 자, 오답은 꼭 써야 돼. 집에 가서 당장 쓰세요. 많이 틀렸어, 너. 많이 틀렸어. 다 열심히 해야 돼. 아직 3주 남았어. 25. 자, 정리 다 했으면 기출 4회 찾아서 봅시다.